오히려 아니 엄마가 영상을 봤는데 가면 스스로 잘 해야 된대. 선생님 도와주지 않으신데 한글은 다 떼고 가야 된대. 한글 모르고 오는 아이들 없대. 너 스스로 다 해내야 된대. 이 모든 엄마의 조급함이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12월이 되니까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우리 아이가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 좀 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했잖아. 우리 졸업을 앞둔 엄마들의 그 고민거리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뭐?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싶었던 분들은 내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 난 철저하게 유치원 현장의 교사로서의 시각으로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기존의 초등 입학 준비 단계를 소개해주는 영상들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그냥 내 생각이니까 이야기할게. 유치원 현장에서 엄마들이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시기가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 전후야. 지금 이맘때네. 가장 많은 질문 뭘까? 원갑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모르는데 어쩌죠? 그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한글 공부야. 그리고 또 요즘 영상들도 넘쳐나고 책들도 사실 넘쳐나. 초등 입학 준비와 관련된 책들을 요즘 부모들 열심히 공부하신다. 그래서 사실 나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맞지. 자, 그 엄마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게? 무슨 생각을 했어? 이 입학 준비한다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입학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난 너무너무 많이 해.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다. 진짜? 그럼. 내가 엄마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었던 정보야. 원감 선생님, 학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으신대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한글을 모두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고 가면 우리 아이만 뒤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진도를 그렇게 천천히 나가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도 너무 필요하대요. 친구에게 미안해, 고마워, 안녕 이러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글도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물건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관리 능력 뭘까?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화장실도 스스로 다녀오고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40분의 시간을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내가 유치원 현장의 교사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무슨 생각? 어머니, 그거 이미 우리가 원해서 다 잘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편 자전거 잘 타지. 그리고 우리는 운전도 할 줄 알아. 나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남편이 나에게 44살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가르쳐줬다고. 나 사실 그 전에 자전거 탈 줄 몰랐거든. 그런데 자전거 타는 법을 나 말로는 할 수 있어. 균형을 잡아서 바퀴를 발로 굴리면 되는 거잖아. 자, 말로 배웠다. 그럼 나 탈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탈 수 있냐면 바퀴를 굴려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10번, 20번 넘어지면서 배웠다고. 맞아. 우리 운전도 말로 배우니 자, 앞에 차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여기서는 좌회전 신호를 주시고요. 물론 들었을 때 다 알겠지. 왼쪽으로 갈 땐 좌회전 깜빡이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어때? 좌회전 깜빡이 대신에 우리 막 와이퍼 켜고 이러거든.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거라고. 맞아. 그것처럼 초등학교 입학을 3개월 앞두고 엄마들이 말로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사회적인 기술, 스스로 자신의 관리를 해내는 거, 40분이라고 하는 조금은 힘든 시간을 그 통제력을 가지고 스스로 참아내는 그런 경험들,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 3개월을 앞두고 엄마들이 말로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니?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내 아이가 지금까지 이걸 잘 못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내 아이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전에 잘 키워냈다고 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내 아이들은 다 읽어내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니까 걱정은 되잖아.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 불안한 건 사실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야. 그렇지. 그 걱정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불안이라는 거야. 맞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 부모의 불안이야.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 거라고.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계속 돌고 있다고. 아, 맞네. 자, 그런데 내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 부모의 불안 다 읽을 수 있어. 그럼 아이가 생각하는 초등학교는 어떨까? 대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네. 선생님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 다 키워주세요. 이것도 부모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전혀 우리 아이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시각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현장에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고 내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부모가 나를 믿어주잖아. 그러면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를 시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배우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출발점이잖아.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은 누가 더 잘하나 보는 검사를 하겠다는 곳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곳이야. 입학은 완성의 시점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야. 그런데 부모는 입학을 뭔가 일종의 테스트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 선생님 초등학교 안 가고 싶어요. 계속 유치원 다니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선생님이었다면 그래 너네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처럼 해주지 않아. 너희 스스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봐. 아이들 더 두려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늘 뭐라고 이야기해줬냐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만큼이나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 근데 뭐만 가르치면 되냐면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로만 키워서 보내면 돼. 근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사실 우리 지안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과제처럼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그 요구마저도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성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배우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가면 이제 힘들어도 40분을 앉아 있어야 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질문도 잘해야 되고 선생님에게 도움도 용감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큰 소리로도 발표를 해야 돼요. 손을 들고. 본인의 물건을 정말 스스로 챙겨야 되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잘 배웠어. 그래서 잘 해낼 거야. 내가 조리원 동기가 아무도 없거든. 조리원 동기가 없는 이유가 조리원 동기들은 다 비슷한 시기 아이가 태어났잖아.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된대. 조리원 동기인 아이가 막 한글 읽는 순간 이제 우리 이제 게임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전을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지안이는 10개월부터 걸었어. 유난히 좀 빨랐지. 그런데 15개월에 걷는 아이도 있었어. 그래서 그 엄마에게 그 7개월은 뭐야? 고통이잖아. 고통이죠. 우리 아이 15개월 되기 전까지 안 걸은 엄마들의 특징이 우리 아이 이러다가 평생 못 걷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쌓인다고 하시더라고. 걱정 보따리 이만큼. 그럼. 커지지. 걱정 보따리 완전 싸매고 있잖아. 근데 10개월 때 걸었던 지안이나 15개월 때 걸었었던 아이나 지금 똑같이 운동장 뛰어다니고 있거든. 맞아. 초등학교 입학도 똑같다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도 있거든? 그리고 사실 서툰 아이도 있어.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탁 넘어가잖아. 지금 10개월에 걸었나 15개월에 걸었나 똑같이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면 똑같아. 그 아이들은 어쨌든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 다 다르지. 조리원 동기 아이가 10개월 때 걸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너 빨리 걸어. 엄마 너무너무 걱정 많이 된단 말이야. 엄마 불안해 죽겠어. 너도 제발 좀 걸어. 하고 준비 안 된 아이에게 하루에 1시간씩 걷기 훈련을 시켜.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걸을 수 있나? 우리 이미 그 시기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은 처음이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할 수 있는 거 나 너무 이해해. 맞아.
그런데 한글을 능수능란하게 배워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한글의 배움이 유난히 좀 느린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 걸음마 시작하는 시기랑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해. 한글 빨리 뗀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모든 학습에 대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 결코 아니야. 그냥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 우리 지안이가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서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특별히 한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유치원 7세 겨울방학 전후로 해서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쓰기를 하셨어. 그때 지안이는 정말 자음 모음도 구분하지 못하던 때였거든. 근데 자기 선생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실 통으로 글자를 외워서 시험을 치더라고. 그래서 거의 만점을 매번 받았어. 나랑 맨날 그림 공부했지. 맞지? 그림 그리듯이 했잖아. 예를 들어서 가지를 쓸 수 있었어. 그래서 맞았어. 그런데 가위는 못 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거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지안이가 글자를 사실 능수능란하게 읽지 못하고 입학을 한 게 사실이야. 그때 내가 우리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0대 중후반의 여자 선생님이셨거든. 3월 첫째 주에 엄마들과 15분씩 전화 상담을 해주셨어. 그때 내가 고백했거든. 선생님, 우리 지안이가 한글을 모른 채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어. 배우면 되니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 선생님,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우리 지안이의 첫 한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에게 무작정 떠맡기는 부모가 되지는 않을게요. 학교 진도에 맞추어서 저희 부부도 가정 내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한글을 모르고 갔는데 수학이 진짜 문장을 읽어야 돼. 같은 것끼리 줄을 그으시오. 그래서 우리 부부 어떻게 했어? 선생님들 주간교육회가 매주 보내주시거든. 그래서 내일 수학이 있다 하면 우리가 전날에 내일 배울 것에 대해서 지문을 미리 지안이랑 다 배워봤어. 그래서 지안이가 글은 읽을 줄 모르지만 숫자와 그 숫자에 맞는 수량을 연결시켜야 되는, 줄을 그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날에 한 번씩 다 짚어주고 학교를 보냈다고. 학기 말에 우리 선생님께서 나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내가 늘 우리 선생님께 우리 지안이 한글 알려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 우리 지안이의 첫 배움을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알려주신 분, 늘 감사한 분이라고 늘 편지도 쓰고 인사도 전했거든.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지안이 어머니,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저는 교직 생활을 20년도 훨씬 넘게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가르쳐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끊임없이 하는 엄마를 처음 봤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 굉장히 신선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난 시간 늘 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지안이 엄마가 있어서 나 굉장히 든든했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난 부모가 돕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도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시잖아요. 선생님 우리 한글 가르치세요. 나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만의 개인 가외 선생님이 아니시거든. 20명, 25명의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 잘 가르쳐 주는 그 속도로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거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즘에 좀 두 분류로 나눴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뭐 가정 내에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선생님 아예 안 믿으셔. 요즘 선생님들 이미 다 배우고 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더라. 그래서 선생님 안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불신 속에 내가 뭔가 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 이거 두 개가 다 틀렸다고 생각해. 우리는 함께 가는 협력자야. 선생님과 우리 부모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입학 준비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내가 원팀이 되어서 함께 우리 아이를 잘 이끌겠다 하는 엄마의 마음가짐도 나는 너무나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학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아이가 학교를 기대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궁금한 곳, 설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초등학교 가면 이제 스스로 해야 돼.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친절하지 않아.
아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쩔래? 이런 말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걱정거리와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지안이의 초등 입학은 설렘이었어. 기대감이었거든.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지 아이가 가서 잘 배울 거 아니야.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안이가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아이고, 유치원 때 입학해서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니 한 3-4달 동안 말을 안 하던 아이였어요.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라고 하는 큰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부부 안 불안할 수가 없었어. 그래 새로운 환경에 우리 지안이가 익숙해지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부부가 생각해낸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 운동장 갔어. 운동장에 가서 같이 달리기 하고, 유치원에는 없는 구름 사다리도 타보고, 철봉에도 매달려보고, 또 나는 그때 못 갔는데 지안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학교 운동장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아빠랑 같이 돗자리 펼쳐놓고 먹었대. 사촌 형아 누나랑 공놀이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니까 내가 입학할 학교에 주말에 돗자리 들고 가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야. 물론 뒤처리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 학교에 피해주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지안이 데리고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지안이에게 내가 카드를 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준비물, 깜빡한 준비물이거나 아니면 오늘 지우개를 빠뜨렸으면 본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안이에게 문방구에서 꼭 뭘 하나를 사줬었던 기억이 나. 필요한 준비물이 있었을 때, 아, 엄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볼 수 있네. 이 경험을 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내 아는 후배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팁이 아이가 키오스크에서 스스로 물건을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어. 7살 아이가 키오스크 사용하는 건 이른이 너무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하더라. 잘하지. 요즘 아이들 알파 세대라서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키오스크를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지우개를 사보는 경험을 한 거야. 그 다음번부터 아이가 엄마 나 초등학교 빨리 입학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입학해서 지금 너무나 근사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있어. 그리고 또 내가 했었던 거. 아이에게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줬어. 우리 지안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길을 4번을 건너야 되거든. 길을 4번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까지는 내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아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아이와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초등학교 가기 놀이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 자, 여기서는 멈추는 거야. 우리는 멈추어 있지만 차들이 우리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방을 잘 둘러보는 거야. 그리고 신호등을 건널 때도 차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가 있거든. 그 화살표 뒤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깜빡일 때는 건너지 않는 거.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하나, 둘, 셋, 3초를 살리고 차들이 다 멈추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건넌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쳤고 어떤 날은 오늘은 지안이가 앞장설 거야. 그리고 엄마는 뒤를 따라갈 거야. 오늘로 혼자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지안이가 뒤에서 엄마가 따라온다고 하는 그 든든함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앞에 시각에서는 혼자인 거야. 혼자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 너무 잘하더라. 오히려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시각을 이렇게 사용하거든. 근데 부모가 없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아이들이 이렇게 시각을 사용한대. 시야가 넓어지지.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입학 준비라고 하는 게 한글을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고 수를 다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게 초등학교 입학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아이가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스스로의 주문을 외우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길의 동선을 확보하는 거, 학교가 즐거운 곳일 거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게 해주는 거, 그것들이 나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 부모들이 내 아이를 걱정하거든. 그거 진짜 내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거 부모의 기준치가 높아서야. 은연중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거나 빛났으면 좋겠는 그 부모의 욕심이라고. 그렇지.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왜냐면 이제 가서 시합을 뛰어야 되거든. 시작도 안 했거든. 그럼 서열에서 우리 아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학교는 배우는 공간이지 검증하는 공간이 아니야. 한글 늦잖아. 배워. 수학 개념 모르잖아. 배울 수 있어. 사회성도 유치원 때 익혀나가는 사회성이 있고 초등학교도 사회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초등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의 사회성은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 그렇지. 계속 말하지만 학교는 준비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준비되는 곳이야. 오히려 아니 엄마가 영상을 봤는데 가면 스스로 잘 해야 된대. 선생님 도와주지 않으신데 한글은 다 떼고 가야 된대. 한글 모르고 오는 아이들 없대. 너 스스로 다 해내야 된대. 이 모든 엄마의 조급함이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지? 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나 약한 아이구나. 난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자존감 가지고 가는 거야. 맞아. 초등학교 적응이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건 내 아이가 유별난 아이라서가 아니야.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우리 지안이 유치원 6개월 동안 적응했거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도 최소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사이에 성장해 있더라. 우리 지안이 유치원 적응 시간보다 초등학교 적응 시간이 훨씬 더 짧았어. 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초등학교 입학 관련돼서 사실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좀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인가? 아이들 대부분은 우리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한다는 거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힘으로. 아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부모만 그 불안함을 멈추시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초등 입학 준비라고 하는 건 아이들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 부모 그대들의 불안을 멈추세요. 그게 입학 준비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돌고 돌아서. 아니, 그래도 불안할 수 있잖아. 부모이기 때문에. 맞아. 뭔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그랬을 때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주문이나 대사나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 즉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대사도 몇 개 가르쳐 드릴까? 아이가 힘들어 하잖아. 그 힘든 것 자체를 소거해 줄 게 아니라 부모는 뭐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되냐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그리고 힘들구나.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울 거야.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언제든지 옆에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 실수를 하지 않겠고 완벽하게 가르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실수해도 괜찮다. 초등학교에서도 실수해도 괜찮아. 그 실수들이 쌓여서 너에게 큰 배움이 될 거야. 모르는 걸 완벽하게 알게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건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초등학교 선생님도 너를 잘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도 사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입학을 앞두고 얼마나 떨렸는지 걱정이 됐는지 그리고 사실 기대되는 부모도 있었을 거야. 기대감을 가지는 아이에게는 더욱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내 아이가 좀 걱정을 한다면 걱정하지 마. 그런 걸 왜 걱정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해. 엄마 아빠도 입학을 앞두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 하고 그 아이 마음만 잘 이해해 주시잖아. 그럼 내 아이들은 알아서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믿어주면 된다고. 그 말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된다. 왜? 믿어줬으니까. 믿어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아이 못 믿겠잖아. 못 믿겠는 부모들이 있거든. 그 부모들이나 지금 입학 준비하시라고요. 내 아이 못 믿겠는데 내가 7년 동안 잘 키워냈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아이를 더 큰 세상으로 보내니? 아이들 입학 준비시킬 시간에 본인들 불안이나 좀 어떻게 좀 다스리세요. 아이들의 입학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건 엄마의 입학 불안을 낮추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